2024년에 61세가 되는 조니 뎁은 상징적인 할리우드 역할부터 논란이 많은 법적, 개인적 스캔들까지 격동의 인생 여정을 거쳤습니다. 1963년 6월 9일 켄터키주 오웬즈버러에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조니는 아버지 존 크리스토퍼 뎁은 토목 기술자였고 어머니 베티 수 팔머는 웨이트리스였으며 가족의 혼란과 예술적인 꿈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2024년 11월 엘렌 드제너러스 쇼에서 깜짝 인터뷰에서 조니는 자신의 사랑에 대한 깊은 진실을 인정하며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의 감정을 숨긴 후 늦게나마 이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스튜디오의 부드러운 빛 속에서 긴 머리를 뒤로 묶고 그의 상징적인 검은색 정장을 입은 조니는 엘렌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의 깊은 눈은 약간 슬펐지만 보기 드문 진실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엘렌이 최근의 연애 소문에 대해 물었을 때 조니는 잠시 침묵한 뒤 심호흡을 한 다음 이제 솔직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인생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늦을 때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놓아줬고 그게 내 가장 큰 실수였어요. 그는 그 여성이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자신의 장기 파트너였던 바네사 파라디이며 자신의 두 자녀인 릴리 로즈 뎁과 존 크리스토퍼 뎁 3세제의 어머니라고 밝혔습니다. 나는 그녀를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울었습니다. 그는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를 붙잡아둘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 고백은 개인적인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의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절과 가장 어두웠던 시절을 함께했던 여인 바네사에 대한 늦은 사과이기도 합니다. 조니는 1998년에 파리의 코스테스 호텔에서 영화 나인스 게이트를 촬영하면서 바네사를 처음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그녀를 방 건너편에서 보았고 심장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필요하다고 몰랐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결혼 생활만큼 깊은 14년간의 관계를 시작했고 바네사는 그에게 전에 결코 누리지 못했던 안정감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 두 사람은 조용히 헤어졌으며 공식적인 이유는 화해할 수 없는 차이였다. 조니는 바네사가 떠날 때까지 그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직장과 개인적인 압력에 눌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조니가 61세가 되어서야 인정한 슬픈 진실은 그가 우유부단함과 과거의 실수로 인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헤어질 때 울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영원히 잃을 때까지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는 수년간 다른 관계, 특히 앰버 허드와의 갈등이 많은 결혼 생활과 장기간의 법적 싸움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으며 어려움을 겪은 끝에 이러한 자백을 했습니다. 61세의 조니는 깊은 후회 속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바네사 파라디가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인정했지만 그는 그 사랑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조니 뎁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그의 어머니 베티 수 팔머의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2016년 5월 20일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에게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베티수는 조니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여성이었고 어린 시절의 어려운 시절을 함께한 동반자였으며 예술적 꿈을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한 원천이었습니다. 조니는 불안정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15살 때 이혼하셨고 그의 어머니 베티수는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조니, 다니엘, 크리스티, 데보라라는 네 자녀를 홀로 키우셨습니다. 그는 베티수가 강하지만 상처받은 여성이었다고 묘사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가족을 떠난 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식당에서 지칠 때까지 일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는 2018년 롤링스톤과의 인터뷰에서 엄마는 제게 전부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했고, 저는 그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조니는 어머니가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울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았고, 그런 이미지가 그의 마음속에 새겨져 더 이상 어머니가 고통받지 않도록 성공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베티수가 2015년 폐암 진단을 받았을 당시, 조니는 배우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앰버 허드와의 결혼 생활로 인한 개인적인 문제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나 크리스티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당시 그는 호주에서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를 촬영 중이었고, 호텔 방에서 그저 조용히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잃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울었어요 라고 말했다. 그는 촬영 일정을 뒤로 하고 즉시 미국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생애 마지막 몇 달을 함께 보냈습니다. 2016년 5월 베티 수가 세상을 떠났을 때 조니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몇 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슬픔은 개인적인 상실일 뿐만 아니라 그를 장기 우울증에 빠지게 만든 정신적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술을 점점 더 많이 마시기 시작했고, 고통을 잊기 위해 약을 먹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이 결정을 후회하게 되었는데, 그 결정으로 인해 개인적, 직업적 삶에서 더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울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해온 모든 것을 어머니께 보여드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어머니를 잃은 고통은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이며, 그가 어떤 역할을 맡을 때마다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데, 심지어 밝은 미소로 할리우드의 정상에 서 있을 때조차도 그렇다. 조니 뎁의 경력은 감동적인 여정이었는데, 그는 록밴드에서 연주하던 초기부터 흥행 수익이 100억 달러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영광으로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기쁨과 고통으로 그를 울게 만드는 실패와 눈물과 노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니는 1980년대에 음악가로서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시보스의 음악을 추구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그는 플로리다의 더 키즈라는 밴드에 가입하여 기타를 연주하고 록스타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The Guardian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밴드는 토킹 헤즈 등의 그룹의 오프닝 공연을 맡는 등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를 정상에 오르게 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1984년 The Kids가 해체되었을 때 로스앤젤레스의 작은 아파트에서 음악적 꿈이 산산이 조각난 것 같은 느낌으로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니콜라스 케이지가 그에게 에이전트를 소개했고, 그로 인해 그는 배우로서의 경력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니의 첫 번째 큰 성공은 1987년 TV 시리즈 21 점프 스트리트에 출연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톰 핸슨 역은 그를 틴 아이돌로 만들었지만, 그는 이런 종류의 명성을 싫어했고 TV 스타라는 이미지에 국한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같은 대본을 계속해서 읽으며 울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는 깊이 있는 역할을 찾기로 결심하고 1990년에 시리즈를 떠났습니다. 진정한 전환점은 그가 팀 버튼 감독과 협업한 에드워드 가위손 1990에서 찾아왔습니다. 이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진지한 배우로서의 인정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최종 편집본을 보고 울었어요 라고 말했다. 마침내 나 자신에게 충실해진 것 같아서요. 조니의 경력은 2003년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블랙펄의 저주에서 잭 스페로우 역을 맡으면서 더욱 꽃을 피웠습니다. 이 상징적인 역할 덕분에 그는 처음으로 오스카상 후보에 올랐고, 이 시리즈는 45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는 잭 스페로 의상을 처음 입었을 때 감정에 북받쳐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관객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갈 캐릭터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파인딩 네버랜드 2004, 골든 글로브상을 받은 스위니 토드, 함대거리의 사악한 이발사 2007, 그리고 블랙매스 2015 등의 다른 영화들도 그가 할리우드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배우 중 한 명이라는 그의 지위를 굳건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니의 경력은 실패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억 1,500만 달러의 제작비가 들어간 론 레인저 2013는 2억 6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데 그쳤고 비평가들의 혹평을 받으며 제작진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는 리뷰를 읽고 울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 온 마음을 톤토에 쏟았기 때문이죠. 또 다른 실패작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공상과학 영화인 트랜센던스 2014로 이로 인해 그가 여전히 관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는 이 실패 이후 호텔 방에서 혼자 울었으며 자신의 경력이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조니의 노력은 실패를 극복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의 희생에도 있습니다. 그는 가족을 부양하고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기 위해 몇 달 동안 쉬지 않고 일했고 끊임없이 촬영을 했습니다. 한 번은 스위니 토드를 촬영하던 중 너무 지쳐서 촬영장에서 실신했고 깨어났을 때는 계속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세지 않아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인내심으로 그는 빛나는 경력을 쌓았지만 드물게 드러내 보이는 정신적 상처도 남겼습니다. 조니 뎁은 재능 있는 배우일 뿐만 아니라 야심찬 사람으로 항상 자신을 주장하고 예술계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높은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는 경력을 시작할 때부터 단순히 유명한 예술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과 깊이 있는 작품으로 존경받는 예술가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조니가 항상